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덕창 노무사입니다. 2015년 온라인 튜더 직장인 공인노무사 준비반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인노무사 학원이 엄청 많은데 저희 교육원이 다른 일반 학원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학원은 보통 공인노무사 1차 종합반 이렇게 해서 강의를 개설합니다. 그리고 각 과목별로 순차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A 과목, 그다음에 B 과목, C 과목, D 과목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데 저희들은 동시 진행입니다. 그래서 각 주별로 이렇게 두 과목하고 그다음 주는 세 과목하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과목을 함께 구동합니다. 자, 여기에 장점 뭐냐면 이제 시험 제도가 바뀌어서 각 과목별로 각각 60점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과목을 중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학원은 실강을 듣는 경우도 있고 동영상 강의는 보통 2배수를 줍니다. 하지만 저희 교육원은 무제한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실 수 없는 경우는 휴대폰으로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이 의욕만 있고 시간만 있으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인노무사 1차 종합반 일반하고는 일단 기본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커리큘럼 그다음에 최종 정리 시스템으로 해서 1년 동안 쭉 돌아갑니다. 근데 저희 교육원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새해가 딱 됐을 때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하면서 핵심적인 사항을 정리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의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하고는 보통 물론 전업수험생이 아닌 분들도 듣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전업수험생들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저희 교육원은 오직 직장인 수험생 그리고 오직 1차만을 준비하신 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강의한다는 점. 자, 그다음에 교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교재 책값도 무시를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5과목인데 기본 강의의 기본서, 문제풀이의 문제집, 그리고 마지막에 인제 최종 정의 핵심 요약 이렇게 교재도 엄청나게 많고 이 비용도 너무너무 부담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딱 하나 온라인 튜더 강의 노트 한 권으로 모든 것을 집약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학원을 선택하기보다는 직장인 중심의 1차 중심의 그리고 교재비가 따로 필요 없는 그리고 한 번의 과정으로 끝낼 수 있는 저희 교육원의 온라인 튜더 공인노무사 준비반을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공인노무사 시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4년부터 공인노무사 시험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많은 수험생들이 진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험생들을 조금 걸러내야 되겠다는 이제 시험 주최 측의 의도가 반영됐습니다. 자, 과거에는요, 각 과목별로 25문항 해서 한 번에 125분에서 그냥 5과목을 봤습니다. 근데 문항 수가 각 과목별 40문항으로 늘어났고요. 그래서 노동법을 1교시로 해서 40분, 40분에서 80분, 그다음에 2교시로 해서 기타법으로 120분 이런 식으로 늘어나서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합격률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50%였습니다. 응시자가 6,600명인데 합격자 수가 3,400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합격자가 합격률이 50%라는 것은 솔직히 쉬운 시험에 속합니다. 그래서 1차와 2차의 벽이 너무 간극이 컸어요. 공인노무사 시험의 가장 큰 장점이면서 단점이었습니다. 자, 근데 2022년은 7,000명이 응시했는데 합격자 수가 4,000명을 넘고요. 무려 합격률이 60%에 도달했습니다. 이거는 시험 주최 측의 실패입니다. 60%의 합격률이라는 것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험 주최 측이 실패한 겁니다. 자, 그런데 2023년에 8,600명이 응시했는데
합격자 수가 3,000명으로 줄어드는데 이제 시험 주최측에서 합격률을 35%로 맞춥니다. 저는 요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30%대의 1차 합격률이 적정하다고 보는데 작년이죠. 2024년 시험 제도가 바뀌면서 갑자기 문제가 많아지면서 또 노동법 같은 경우는 판례가 아니라 완전히 기타법, 그다음에 조문 중심으로 바뀌면서 기존의 2차 수험생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결과 때문에 합격률이 무려 22%로 떨어집니다. 이때 20%로 진입하면요, 어려운 시험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30%가 적정하고요, 20%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몇 년 전에는 노무사 1차 시험 그냥 대충 한두 달 그렇게 해서 합격하는 경우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통 예전 같으면 그냥 합격했는데 작년에는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절대 공인노무사 1차 시험 대충 해서 합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 합격하면은 이 정도의 합격률이면 굉장히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다. 그래서 이제는 2차와 1차가 독립적 가치가 있는 시험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1차는 거의 5, 60% 합격률일 때는 사실상 가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20%대로 유지된다면 1차 합격 자체가 굉장히 가치 있는 시험이 됐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적으로 합격자 연령을 보면은 20대부터 60대까지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요즘에는 70대까지 노동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격사 시험에서 60대까지 합격했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이분들은 그러면 아무 의미 없이 딴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합격하셔서 나이 먹어서도 공인노무사는 개인적으로 활동하면서 자기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큰 돈을 떠나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짱 편한 그런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30, 40대도 많은데 50대, 60대까지 있다. 물론 점점 숫자는 줄어들죠. 그리고 합격자의 대부분은 20대입니다. 그거는 뭐 당연하죠. 이분들은 취업, 그리고 공인노무사로서의 전문 자격 이런 것도 하고 30, 40대 이상은 이제 직장인도 또 많고 이렇죠. 물론 30대까지는 전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여성 합격자가 훨씬 많습니다. 2차도 여성 합격자가 많은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도전하기에 가장 좋은 자격증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자격증에 비해서 실제 업무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성 합격자 비율이 또 가장 높은 그러한 자격증에 속한다. 저희 자격증의 이런 나이 불문 또 여성에게 좀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노동법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법은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목이고요. 1차, 2차 모두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노동법 하면은 노무사가 가장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다.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은 1차부터 중요합니다. 근데 노동법은 크게 개별법, 노동법 1이라고도 하고 개별법이라고도 하고요. 노동법 2라고도 하고 집단법이라고도 합니다. 노동법 2, 집단법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원은 이 노동법 1과 2를 구분해서요. 노동법 1은 다른 강사님이 하시고 저는 이 노동법 2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별법은 근로기준법을 위주로 하고요. 기타 법령이 무려 10개나 됩니다. 근데 집단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화의 조정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기타 법이 4개 법령으로 좀 작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 교원노조법, 노동위원회법, 근로자 참여법 이렇게 4개의 법령으로 구성됩니다. 근데 2차 시험은 이 기타 법령이 아니라 기본법인 근로기준법, 그다음에 집단법의 기본법인 노조법 요렇게 나오고요. 시험도 2차 시험도 역시 노동법 1, 2가 구분됩니다. 궁극적으로 가서는 근로기준법, 노조법이 중요하고요. 1차는 법문 중심이고요. 2차는 판례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노동법 2, 제가 강의할 노동법 2 작년이죠. 40문제가 처음 출제됐습니다.
자, 근데 예상을 깨고 기존의 출제 패턴 비율로 봤을 때 기타법이 한 두 문제 정도 각 법률당 이렇게 나오는 게 타당하다고 봤는데 시험 주최 측에서 무려 4문제, 그래서 전체가 16문제, 그러면 무려 40%에 해당하는 엄청난 비율로 냈습니다. 자, 이렇게 출제한 이유는 기존에 2차 공부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조문은 너무 쉽고 또 판례도 너무 쉬운 그러한 2차생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분들은 기타법은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기타법이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2차 시험까지 다 본, 그런데 2차 합격 못한 그런 수험생들이 이 노동법에서 고득점을 맞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노동법에서 고득점 맞고요, 2차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리고 기타법은 대충 봐서 60점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2차 공부하신 분이나 안 하신 분이나 노동법 1차는 이제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하는 이런 시스템이 됐다. 즉 1차 시험의 독자성이 강해졌다. 그리고 1차 시험 자체가 20%대 합격률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시험 합격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저는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주된 법이 이 노조법에서 22문제 나왔고요. 또한 판례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와서 역시 2차 공부를 하신 분들에게 유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총론 문제는 과거에는 한 문제만 나왔지만 요거는 이제 예상대로 두 문제 딱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강의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든 강사님들의 교재의 내용은 온라인 튜더 강의 노트 무료로 제공되는 요 강의 노트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자, 요거는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책으로 출간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강의 신청하시면 집에서 받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실제 강의하면서 저는 추가적으로 PDF 파일을 제공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 온라인 튜더 강의 노트는 인쇄된 책으로 제공되는데 요거를 PDF 파일로 추가적으로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동 중에 책을 볼 수도 있는데 휴대폰 항상 휴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 내에서 뭐 화장실이나 담배 피실 때, 휴식하실 때 또는 출퇴근 시간에 휴대폰을 통해서 자료를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책을 펴지 않고 PDF 파일로 문제, 즉 강의 노트에 있는 문제와 해설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제가 이거를 따로 제공해 드립니다. 다만 이거는 효율성을 위해서 이 온라인 튜더 강의 노트는요, 문제 그대로 있고요, 해설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요 제가 PDF 파일로 나눠 드리는 것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문제 바로 밑에 해설을 틀어서 여러분이 바로바로 휴대폰을 넘기면서 답도 체크하고 해설도 바로 체크할 수 있도록, 또한 사실 지문에도 바로바로 틀린 부분을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또 체크까지 해 두어서 여러분이 수업을 듣고 직접 보면서 빠른 시간 내에 기억을 회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약간 의문 나는 것은 해설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온라인 튜더 강의 노트를 약간 여러분한테 좀 쉽게 PDF 파일로 휴대폰으로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제가 추가로 나눠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1차는 조문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최종적으로 갔을 때는 역시 조문을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탐독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문제 풀이 전에 조문을 집중적으로 한번 강의하는 그러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문 자료를 제가 나눠 드립니다. 자, 여기에는 시행령, 올해는 시행령이 좀 많이 나왔어요. 시행령까지 포함해서, 즉 법과 관련 시행령 이렇게 연결해서 쉽게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여기에는 단순히 법제처에서 다운받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출제된 그 연도를 빨간색으로 다 표시해서 여러분이
그 조문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게 최근에 나왔구나.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상 가장 1 차만 공부하신 분들에게 난해한 게 바로 판례입니다. 2 차는 판례 공부가 주된 것이고요. 이것은 판례 공부는 암기하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실제 풀어보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1 차는 판례가 비중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작년에 최초로 시험제도가 바뀌면서 기타법이 40%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판례의 출제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예 판례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판례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 수험생들은 2차 공부랑 같이 하기 때문에 판례 1 차는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1 차만 하신 분들은 판례를 2 차처럼 또 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낸 것은 일단 기출지문, 즉 1 차에서 나온 기출지문 10 개년을 제가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련 조문 아래에다가 기출지문을 표시했습니다. 즉 판례 업무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기출지문만 간략하게 표시해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OX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깊이 있는 판례 공부보다는 신속한 판례 공부를 통해서 출제 비중은 낮아졌지만 나왔을 때 맞출 가능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것입니다. 자, 다만 여러분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노조 업무 관련 업무를 하든지, 아니면 과거에 노동조합 관련해서 뭐 실제 임원을 했든지, 아니면 조합원 활동을 했든지, 아니면 공인노무사 또 시험 공부를 과거에 했든지, 또는 개인적으로 판례 공부를 하신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2 차용 판례 강의를 무료로 교육원층에서 별도로 제공해 줄 겁니다. 이거는 필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 하신 분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은 이 지금 1차 강의도 이 수용하기도 버겁기 때문에 여기서 요 강의만 충분히 들으시면 충분히 합격 점수를 맞습니다. 이 2 차용 판례 강의는 서비스 차원에서 교육원 측에서 무료로 별도로 개설해 드릴 거고, 자, 거기서는요 2 차용 판례 자료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판례 내용과 판례 사례를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한테 무료로 강의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1차 공부를 좀 하셔서 조금 더 뭔가 2 차에 교두보를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유롭게 그 강의도 참고하시면 여러분한테 궁극적으로 2차 합격에 좋은 결과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